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통합개발 전환 후에 사업자 공모에 나섰던 부천 영상단지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무산되는가 하면 부분 개발이냐 통합 개발이냐를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잘 준비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겠죠. 부천 영상단지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박병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 위원장과 김문호 전 부천시의장 그리고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상동 영상단지 개발이 이제 본격화가 되겠죠. 박병권 위원장께서는 누구보다 그동안 통합 개발을 주장해오셨고 또 이 영상단지 개발에 또 남다른 관심도 갖고 계신데 이번에 통합 개발로 진행이 되면 총 개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본 공모 사업에는 전체 면적이 약 35만 제곱미터가 그 당초 1, 2단지를 분리하여 추진하였으나 영상 문화단지 전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1, 2단지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GS 컨소시엄이 제안한 주요 시설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허브 시티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부천 영상문화단 센터, 박람회, 포럼, 세미나 그리고 헐리우드 복합관 그래서 그 소니 기획 전시실과 마블 그리고 VR, AR 체험 그리고 어린이 직업 체험과 EBS 복합문화센터 등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미디어 전망대, 호텔 300실이 위치되며 기타 공공시설 및 그린시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 과정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세광 기자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국내 굴지의 이제 건설사와 시행사, 방송사들이 이제 6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 참여를 했는데 네. 실제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 항목으로 이제 개발 계획 350점, 사업 수행 능력 200점, 가격 평가 20점, 공공 기업 방안 150점, 관리 운영 계획 100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콘텐츠였습니다. 네.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천시가 이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이제 평가위원들을 비공개로 이제 구성해서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긍정적인 이제 평가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시중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 평가위원을 심사위원단으로 공개 모집 않고 이제 비공개한 부분이 더욱 이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네. 현재 이런 어떤 찌라시 수준의 카드라 통신으로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네. 모든 어떤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런 찌라시 수준의 카드라 통신들이 나중에는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차단되지 않으면 크게 많은 어떤 의혹들이 계속 이제 재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격 평가 부분인데요. 네네. 1순위 업체가 1조 100억을 예. 땅값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순위 업체가 1조 4천억을 썼기 네. 때문에 그 차이를 보면 4천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 땅값 4천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GS 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이제 선정됐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이제 가중되고 있고요. 이제 평가 점수 이제 150점인 이제 공공기업 방안으로 이제 9,170여 원이나 이제 제시했지만 이 부분이 단지 도성이나 상동 호수공원 브릿지 연결, 광장 조성 등 이제 대부분 이제 직접 공사비와 네. 관련된 게 기반 시설이고요. 이제 시설 공사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여 예산이 너무 과다 계산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공공성이 미흡한 어떤 시설들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도 제안을 했는데 예. 이미 이 국립영화박물관은 부천시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걸로 네.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제 원도심 재생
주차장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도 이제 LGS 컨소시엄에서 하겠다고 나섰는데 예.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부천시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과연 사업자가 해결할 부분인지 그런 의문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평가 과정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기자님께서 이런 의혹들을 좀 제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박병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면 네. 그럼 GS건설 컨소시엄은 어떤 부분에서 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시강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땅값이 이제 좀 저평가됐다. 그리고 네. 좀 땅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이제 저렴하게 상돼 있는데 네. 그 컨택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은 다시 평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땅값에 큰 차이는 없고 다시 네. 평가를 했을 때 그 땅값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GS건설 컨소시엄에서 1, 2단지의 통합 개발하면 약 35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고 누 콘텐츠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복합문화센터 미디어 전망대 그리고 호수공원하고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네. 홀로드 복합관 등을 거기다 만들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국내의 그 우수한 기업을 총 28개를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예. 해외 기업의 11개사, 소니 픽처스인, 슈퍼노바, 그리고 IP2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는 EBS, 자니브루스, 서울동합커피스 등 현대오토 등 그 17개사가 우수한 기업이 유치하게 되면 네. 부천시 밸류도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영상단지는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영상단지 개발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번 김문호 전 의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영상단지는 지금까지 그 오랜 동안 역대 시장들에 의해서 과연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네.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 그 부천의 영산단지를 이용해서 네. 젊은 층들이 주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예. 문화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영산단지로 탈바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자리가 풍부한 그런 부천 영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네. 그런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이 그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상임위이신 박병건 위원장님께서는 이 영상단지 개발 방향 좀 어떻게 잡혔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네. 그 부천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한 자연 환경도 없고, 그리고 우리 부천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미래가 그 비전이 있는 그 현대의 기성인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 좋은 그 문화와 시설 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야 가는 그런 주체입니다. 네. 그래서 GS 컨소시엄이 6개 컨소시엄 중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유치를 하고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현대 기성인들이 부천 문화영상단지를 후순위에 물려줄 때 그 당시에 시설과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그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GS건설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안을 볼 때 이런 뭐 영상단지 개발 방향과 좀 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그 오세건 기자님 취재해 보셨을 텐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사실 짚어볼까요? 그 GS 컨소시엄이 뭐 세계 최초의 어떤 문화산업 생산기지인 글로벌 우리 박병건 위원장님께 지적했다시피 네. 글로벌 콘텐츠 이제 허브 시티를 계획했다고 이제 한 것은 사실 주목해볼만 합니다. 네. 그렇지만 1단지 개발 당시에 영상과 방송을 엔카 시설로 두기로 했다가 그것 자체가 이제 통합 개발하면서 없어지고 네. 하나의 이제 선택 사양으로 이제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참
참여 업체들이 이제 방송사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네. MBC 뭐 계열사도 참여를 했고 네. JTBC, OBS는 이제 본사 방송국을 옮긴다는 취지로 했었고 SBS는 어떤 목동에 이제 공개호를 이제 부천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참여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방송 시설로 이제 EBS 복합 문화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된 네. 겁니다. 여기에 어린이 직업 체험 어떤 스튜디오라든가 캐릭터 놀이터 등 방송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 방송의 어떤 문화센터 이제 콘텐츠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기대했던 어떤 그 지상파나 이제 종편 방송이 들어서지 않아 이제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실 방송 영상 문화 단지로서의 어떤 기능이 네.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 김문호 전 의장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지금 오세광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EBS가 체험 쪽으로만 네. 가능한 그런 방송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GS 우선 협상 대상자 제안서 내용만 보면 네. 굉장히 장밋빛 같지만 네. 실제 앞으로 향후 두세 달 동안 그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하고 지속적으로 네. 들어오는 업체들과의 관계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히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뭐 박병견 위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 두 분님께서 그 염려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북부 친환경 그 복합 단지라든가 네. 종합 운동장 열세권, 영상 문화 단지 이 세 군데가 성장 동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에서 영상 문화 단지가 부천시가 보유한 만화,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기반으로 영화와 VR 그리고 AR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이 클러스터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훌륭한 그런 그 단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발전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 경제에 경인차 역할을 하며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부천시 동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단지 이런 문화 콘텐츠가 좀 집약이 되려면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오세훈 기자님 한마디 해주실까요? 근데 사실 뭐 기업들 이제 글로벌 기업 뭐 국내외 뭐 28개 기업이 입주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보면 창업 기업 수가 일반 창업 기업 수는 100개에 불과하고 청년 창업 기업 수는 98개에 불과합니다. 이 기업이 들어왔고 과연 부천의 어떤 먼 미래의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기업으로 조성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이제 불투명하고요. 네.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작한 마블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이제 슈퍼 히어로를 주제로 한 놀이시설 등이 이제 조성될 것이라는 이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들 이제 공동으로 이 시설들을 조성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입점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마도 이게 사업 계획 의향서만 있을 뿐 확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들이 들어올지 과연 의사만 표명한 거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이것들이 무산되고 다른 시설이 입주하게 될지는 상당히 이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도 그 질문을 좀 덧붙여서 드려보고 싶은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기업들 유치가? 지금 부산에서 마블 익스피리언스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왜 과연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또다시 부천에 오느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일이다. 잘 돼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실패해서 부천에 제안을 하니까 제안을 하니까 부천에 다시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살펴서 실제 제안만 하지 않고 와서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장님께도 이 현실성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고 어떤 시설이 그러면 좀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죠. 이 두 분이 또 똑같은 얘기인데 우려한 부분을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실패했다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실패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실패가 그 성공의 원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마블이 약간은 실패한 것 같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부천으로 옮겨졌을 때는 성공할 수 있다. 부천에는 주변에만 2천만 명이 밀집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조금 보완하면 네.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화단지 복합시설 사용은 향후 부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사업을 유치해서 부천시 명운이 걸린 중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사업 계획 중 주거시설 계획과 참여 기업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네. 철저히 검증해서 그래서 협약인지 의향서인지를 다시 단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 향후 부천시 의회에서도 GS 건설의 컨소시엄이 제안한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콘텐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얘기를 예, 하셨는데 사실 뭐 오세훈 기자님 지역에서 취재하다 보면 먹튀 논란 있잖아요. 예. 뭐 와서 개발 이익만 취하고 또 떠나는 것 아니냐. 그 얘기 혹시 뭐 지역에서 들으신 거 당초 없으세요? 처음부터 사업 제안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먹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먹튀라기보다는 제한된 사업들이 실현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서 그렇죠. 전혀 실현성이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제 미국의 업체들, 외국의 네. 업체들이 이제 과연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이제 우선 협상자가 제안한 사업 중에 성사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이제 또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이제 땅값을 모두 지불하게 되면 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제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컨소시엄에서 변경을 요구할 때는 부천시가 어쩔 수 없어요. 변경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업이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시가 변경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한 사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따져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아까 우리 김문호 전 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장밋빛 어떤 계획안만 갖고 이제 심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일반적인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시는 이런 먹튀 논란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우려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 시설이 이제 2단지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네. 개발 순서는 이제 1단지 먼저 고용 시설이 집중돼 1단지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이제 문화방송 시설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한 후 이제 기부 체납한다는 네.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 시설을 최소 이제 10년간 또 전매 제한도 조건도 붙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 보증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이제 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그 GS 컨소시엄이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부천시는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이 답변하면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영상단지 안에 대규모로 주거단지가 들어올 수 있다. 이 계획안이 조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에 뭐 부분 개발할 때는 1000세대 이하 뭐 이렇게 들어설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부동산 장사에만 열 올리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게 영상단지로서 부합하느냐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문호 전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개발함에 있어서 그 많은 논란의 소지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그 시장 때는 쇼핑몰 때문에 주변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네. 이렇게 왔는데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영상단지는 오랜 동안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부천에. 네, 네. 시민의 기회의 땅이고 일자리고 이런 쪽에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이 주거용지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이미 예전 역대 시장들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단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은 네. 그곳에 대한 시민의 기대, 이 기대치를 어떻게 시에서 만들어 갈 것인지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어찌됐든 간에 주거단지보다는 일자리나
영상단지로서의 기능이 좀 더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병경 위원장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그 1차로 그 개발했을 때는 이제 주거단지가 1000세대 이하로 이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19만 평방미터 정도가 돼서 1000세대 이하. 네. 그리고 그때 연예인 아파트가 850세대.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때만 해도 1800세대가 됐습니다. 1단지에서. 그리고 2단지가 이제 16만 평방미터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또한 거기서 2000세대 이상, 3000세대를 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 개발하면 1000세대 이하 짓다 보면 학교 부지만 없어지고 아파트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영상 통합을 해서 4000세대, 5000세가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1, 2차 통합을 했어도 주거시설은 4, 5000세대에는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먹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100% 먹튀를 안 한다는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GS 컨소시엄에서는 미국의 5대 영화사인 소니 픽처스가 발급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네. 이를 포함하여 국내의 28개 기업에서 의향서와 협약서를 이미 네. 제출을 받았고, 다만 이들 기업이 영상 단지가 와서 완성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문제지만 아마 이 정도면 먹튀의 리스크는 좀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의향서나 협약서는 충분히 이거 뭐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뭐 것이죠. 지켜지지 않아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뭐 그거 한번 의향서만 주라라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게 꼭 필수적으로 네. 들어온다라고 뭐 판단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뭐 영상단지 주변에 사는 이제 주민분들 의견이에요. 요 굉장히 뭐 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을 텐데 주민들 반응 어떤지 좀 기자님 얘기해 주실까요?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5,500세대의 어떤 주거시설, 네. 공동주택 수가 너무 많다라는 네. 거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뭐 SBS 등 방송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 또 그리고 이제 직객시설이 일회성 놀이시설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된 지 이제 한참 지났기 때문에 네. 영상문화단지의 5,500세대 규모의 신도시급이거든요. 미니 예. 신도시급인데 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아파트가 이제 저평가될 수 있고 네. 또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 이쪽이 이제 비싸게 이제 분양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부천시라든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상동 영상문화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격이 상승되면 부천 상동 기존의 신도시나 삼산 인천 삼산 부계지구의 아파트도 동반 상승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만 이제 가뜩이나 중동 IC 주변의 어떤 교통 체증이 가장 네.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이제 주목되고 상동 주민들 또 부천 시민 중동 신도시 주민들한테 어떤 이런 교통 불편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가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부천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장수 IC에서 신김포 TG까지 가는 지하 3km 구간에 네. 지하 도로를 개설한답니다. 2022년에 완공해서 2025년에 완공되면 상동 영상문화단지 완공 시점에 맞춰서 지하 도로도 개설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교통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또 GS 컨소시엄과 어떤 영상단지 개발 관련해서 교통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의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제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지만 아직 뭐 넘어야 할 산 단계들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영상단지 사업이 좀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짧게 한 분씩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호 전 회장님. 부천시 올해 그 염원이었고 영상단지는 기회의 땅이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부천 시민의 희망이었고 그런 희망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GS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꼼꼼히 하나하나 그
그 챙길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GS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관계성들을 만들어서 네. 실제 먹튀가 아닌 부천에 투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세광 기자님요. 당초 이제 대규모 주택 주거단지를 이제 조성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부천시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5,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분노가 이제 많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제 부천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의 도시명 융복합 시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어떤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주거 시설이 이제 불가피하지만 제한된 사업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안들이나 이제 확약서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는 우선 협상 지위를 박탈하는 등 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든 등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천시가 협상에 임해야만이 더 좋은 어떤 개발 계획들이 부천시에 이제 수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협상 과정에서 정말 진짜 부천 시민들 먼 미래 어떤 부천의 어떤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개발 트렌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교육이 이 주거 복합 단지로 이루어진 게 트렌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크노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수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 슬럼화되어 있고 유령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단지는 그런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주거하고 한꺼번에 복합 단지로 만들었고 GS 건설의 컨소시엄이 협상이 진행되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하며 부천시 미래에 어떤 게 유익하냐 따라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상동 영상단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